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폭행을 벌인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경찰이 일단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네, 범죄의 중대성도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일단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상가에서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학생을 상대로 이제 폭행을 한 사건들입니다. 특히 물건도 빼앗아서 강도, 폭행죄가 적용된 사안인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범죄의 동기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난 5일 화성의 한 상가에서 이제 범행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은 수원의 각각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다른 곳에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다가 달아났고요. 이 달아난 상태에서 경찰이 추적 끝에 한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잡혔는데 체육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이제 경찰들에게 붙잡혔고요. 피의자는 10대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CG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한 명도 아니고 이틀 사이에 무려 3명씩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수법 왠지 좀 낯이 익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렇죠. 이 1차 범행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여사 화장실 쪽에 있는 그 피해자를 공격했던 케이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피해자를 공격했던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뭐 이 사건들은 과거에 뭐 우리가 지난해 또는 작년 부산의 뭐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또 7.1 규경에 그 발생했던 의왕의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경계를 될 부분이 사실 전통적으로 이런 이제 폭행 범죄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 뭐 후미진 골목, 집 밖에서 많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그 안전해야 될 주택 공간이고 또 엘리베이터는 바로 자기 집하고 아주 현관에 가까운데 이런 공간에서 범죄가 여러 건 지금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이나 노약자 상당히 그 불안해하는 심리가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충분히 이런 모방성 범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방송되다 보면 평소에 이 폭력적인 그 충동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 또 10대라든 20대 저는 이런 남성들이 그 피해 여성들을 이제 골라서 뒤쫓아가서 공격하는 사례들이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 지금 미성년자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 16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강도죄 같은 경우는 기본 양형이 2년에서 4년이지만 강도, 강간죄, 성범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8년에서 12년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단은 본인 자체는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는 모두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여성들만 상대로 이렇게 폭행을 하고 기절을 시키거나 제압을 한 점에 있어서 성범죄 실행에 착수가 있는지 여부도 이제 꼼꼼하게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폭행과 물건을 빼앗는 것과 성범죄를 시도한 것은 양형에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인데 이 577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날을 기념하기가 조금은 부끄럽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렇죠. 우리 주변 생활 공간에 많은 곳곳에서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특히 뭐 중국 관광객들 많은 식당 같은 데 한자어로 써버렸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읽어봐도 무슨 음식인지 잘 몰라요. 사실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뭐 일본어를 그대로 쓴다든지 또 영어를 그대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주변에 고가의 아파트로 알려진 이런 이제 아파트들도 거의 대부분 외래어를 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뭐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또 우리 사회가 개방화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좀 익숙한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긴 하지만 이 한글의 577번째 맞이한 한글날에 야 이렇게 많은 외래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판도 뭐 간판도 있지만 사실 MZ세대에서 치킨에 대한 얘기할 때 뭐 닭모치, 오젓치 뭐 이런 말들이 있다 그래요.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처음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닭모치는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그리고 오젓치는 오늘 저녁으로 치킨 어때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너무 줄였네요. 좀 재치 있고 재밌긴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무슨 말이지라고 의아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신조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속도를 저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네. 텔박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십니까? 누가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를 그렇게 보내서 사실 그 포털 사이트 찾아봤습니다. 맞아요.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요. 텔박이 이제 캘린더 박제라고 일정과 예. 약속을 꼭 저장해 놔 이럴 때 이제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대지런하다. 이거는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평소에는 게으른데 먹을 때만 부지런한 행동을 말한다고 하고요. 네네. 분조카에서 저는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네. 분자 같은. 예. 근데 분위기 좋은 카페, 뭐 알잘딱 깔센.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를 줄인 거라고 하는데 네. 언어의 효용성이나 신속성도 좋지만 또 대다수들이 통용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합니다. 시대적 변화는 있지만 한글의 고유성은 보존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